앞에 이쪽에 그 하얀 꽃이 참 예쁩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 꽃잎이 5장인데 꽃잎 하나하나는 그 하트 모양이네, 그죠? 예, 이거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마주나기, 그죠? 예, 풀들은 마주나기가 그 꿀풀과 석주과, 현상과, 용상과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그 잎이 마주나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네, 석주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는 장구채인데 학명에 서울엔시스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께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마주나기 꽃은 예, 꽃잎이 5장의 하트 모양인 예, 작고 예쁜 예, 가는 장구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한여름이라 예, 매미 소리도 막 들립니다. 매미 소리도 들리고 하늘도 파랗고 이렇게 메뚜기도 한 마리 있네요, 그죠? 예, 앞에 있는 이 꽃은 네, 페랭이 꽃입니다. 페랭이 꽃이 상당히 예쁘죠, 그죠? 그 모자 페랭이를 닮았다는 건데요. 페랭이 꽃이 제가 뭐 옛날에 그 선자령 이런 쪽에 가서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죠? 여러분께 예쁜 네, 페랭이 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페랭이 꽃도 사실 잎을 보면 네, 석주가루 잎이 마주나기예요, 이렇게, 그죠? 예, 항상 입찰에 꼭 봐주는 습관을 들이면 식물 공부하는 데 좋죠, 그죠? 예, 석주가의 예쁜 예, 페랭이 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앞에 키가 제 키만 딱 합니다. 한 1m 70 정도로 컸는데요. 큰 제비꽃갈이죠, 그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그죠?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쁜데요. 잎은 이렇게 뭐 단풍잎처럼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단풍잎보다 결각이 더 심합니다. 심하고,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어긋나기. 그렇게 잎 겨드랑이 여백에서 지금 꽃이 올랐는데요. 정당부에서는 꽃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한번 좀 당겨 볼게요. 요런 모습이에요. 큰 제비꽃갈입니다. 여러분께 예쁜 큰 제비꽃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잎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쫙 이렇게 폈어요, 그죠? 잎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호랑이 가죽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예. 이 친구가 호랑이 잎이 이렇게 부채처럼 닮아가지고 범부채입니다. 요즘 범부채 꽃이 상당히 예쁘게 피죠. 예, 여러분께 요즘 예쁘게 피는 호랑이 가죽 무늬를 닮은 꽃잎 예, 범부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 예, 범부채였습니다. 이 앞에 고사리가 상당히 많죠, 그죠? 예, 야산고비입니다. 야산고비. 전국의 논두렁, 밭두렁 등 양지바른 풀밭과 습지에서 자라는 하락성 식물. 그러니까 겨울에는 잎이 가을에는 잎이 진다는 얘기죠, 그죠? 영양엽과 포자엽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죠. 두 가지 형태니까 이영엽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이 가운데를 보고 중축이라 그러거든요. 일반 식물에서는 여기 보고 엽축이라 그러지만 고사리에서 또 부를 때는 중축이라고 불러요, 그죠? 중축이 이제 날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의 우상인데요. 요거 야산고비입니다. 제가 웅길산 가서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영양엽이니까 포잡이 따로 올라오겠죠, 그죠? 여러분께 이 고사리는 그래도 좀 쉽더라고요. 예. 여러분께 야산고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겨울에 잎이 시드는 잎이 없는 하록성입니다. 앞에 원추가 상당히 예쁘죠, 그죠? 이렇게 완전히 노란색입니다, 그죠? 완전히 노란색인데 우리 보통 산에 가서 볼 수 있는 원추리는 그냥 원추리라고 부르면 좋을 텐데 백운산 원추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운산에 처음 발견됐다고 백운산 원추리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산에 가면 다 있습니다. 꽃잎이 완전히 다 노란색인 자생식물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백운산 원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다육식물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앞에 보이는 이 바이솔은 잎 가장자리가 좀 붉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탄강 쪽에서 볼 수 있는 포천 바이솔이에요. 우리나라 자생 바이솔은 한 10여 종이 있죠, 그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와송이라고 부르는 바이솔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그죠? 붉게 보이는 거는 요거는 그 우리 자생식물 한탄강에 자라는 네, 그 포천 바이솔이랍니다. 그 나름 또 이렇게 그 바이솔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자생식물로는 바이솔이 한 10여 종이 있답니다. 요거는 잎 가장자리가 붉은 태가 있는 네, 포천 바이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온실 앞쪽에 하얀 양귀비꽃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함경도에서 볼 수 있는 네, 흰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하면 여러분 뭐 아편 생각이 날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자생이 있네요. 함경도에서 자라는 하얀 예, 양귀비 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여름 무궁화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그죠? 안쪽이 그 유인색 속에 있어서 빨간 게 보입니다. 그죠? 예. 그 무궁화꽃도 그 크게는 세 분류가 있다 해요.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요새 그 최근에 청와대 가가지고 무궁화꽃을 많이 보고 왔는데 요즘 무궁화꽃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참 너무 예쁘죠, 그죠? 이렇게 무궁화꽃이 원산은 중국인 것 같더라고요. 아홉가인데 그 히비스커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예, 여러분께 나라꽃, 예, 나라꽃 무궁화지만 예, 법령으로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 상징적으로 이제 무궁화지 우리나라 법령에는 무궁화꽃이 없다고 제가 그 청와대 해설사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무궁화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여름 꽃보기가 어려운 계절인데요. 여기 왕원추리를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너무 멋집니다. 그죠? 안쪽에 또 이렇게 조금 안은 노랗지만 겉은 좀 붉은 계통인 예. 원산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아주 키웠죠. 아주 옛날부터. 여러분께 한여름 예쁜 예, 왕원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와 하얀 꽃이 너무 예쁘죠, 그죠? 정단부에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잎은 어긋나기 같아요. 네, 요거는 이름표가 있는데요. 다북이네. 다북 떡쑥으로 되어 있는데, 떡쑥이란 거는 예, 쑥으로 떡을 해먹었다는 뜻이거든요. 설악산 지역에서 분포하는데 연분홍색으로 핀다는데, 지금 이 꽃이 뭐 하얗습니다. 일단은 다북떡쑥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이렇게. 이 친구는 누웠어요. 너무 커가지고 누웠어요. 잎도 꺼끌꺼끌합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요. 쭉 올라오니까 꽃이 정단부에서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그죠? 그래서 한미모하죠. 그죠? 자주꽃 방망이입니다. 우리 꽃이 완전히 그 도라지꽃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몰려놨는데요. 이게 바로 예, 자주꽃 방망이에요. 여러분께 잎은 어긋나기 예, 지금 정당부에 꽃이 피어 있는 자주꽃 방망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땅다리가 너무 예쁘죠, 그죠? 땅을 보면 땅다리, 중간을 보면 중다리, 하늘 보면 하늘날인데요. 다른 나리에 비해서 꽃이 좀 작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죠? 그리고 잎은 거의 뭐 그 솔나리처럼 가늡니다, 그죠? 이렇게 주로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작고 앙증맞고 예쁩니다. 여러분께 꽃은 평균 나리보다는 좀 작으면서 잎은 이렇게 가늘고 예, 이렇게 앙증맞은 예, 땅나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죠? 반합니다. 땅나리였습니다. 제가 방금 자주꽃 방망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 꽃이 더 실합니다. 그죠? 여백, 그죠? 잎 겨드랑이에서 꽃이 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그죠? 뒤에도 지금 한참 펴서 한여름 지금 꽃을 별로 못 봐가지고 좀 예쁜 꽃을 못 봐가지고 조금 서운했는데 이 꽃 보니까 좀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장마철 묵고배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날은 좀 덥지만 예, 맑은 날씨에 또 이렇게 예쁜 꽃 보니까 예, 충전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예, 예쁜 꽃 보시면서 좀 예, 밝은 마음에 예, 충전되셨으면 좋겠네요. 자주꽃 방망이였습니다. 이 앞에 지금 하얀색 꽃이 이렇게 우산살 모양으로 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잎도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데요. 키는 한 1m 이상 되는데, 이거
미나리는 미나리인데 동미나리입니다. 양구군 등의 강원도 일부에서 좀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우산살 모양으로 예쁘게 피는 멸종위기 식물, 예, 동미나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가에, 예, 털 부축꽃이 너무 예뻐서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죠. 요새 여름에 이 꽃 보면 조금 또, 그죠. 물가에 이 꽃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요즘, 예, 물가에서 볼 수 있는 예쁜 꽃, 예, 털 부축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꽃이 상당히 많이 펴 있어요. 그죠? 꿀풀 모양으로 꽃이 폈는데요. 이렇게, 예, 뿌리가 누에 모양을 닮아가지고, 예, 초석잠이라고 부르잖아요. 식용이 가능한데요. 잎은 마지막이죠. 이렇게. 줄기는 사각인데요. 꿀풀가에, 예, 석잠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뿌리는, 예, 초석잠으로, 예, 식용합니다. 많이 폈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석잠풀이었습니다. 오늘 국립수목원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께 식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식물은 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코스모스 잎처럼 아주 가늘죠. 그죠? 요거는 강원도 산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하얀색 꽃이 우산살 모양으로 이렇게 핍니다. 예, 근데 향을 맡아보면은 쌍화탕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고본입니다. 고본.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고산지대에서 자라면서 향이 미나리 향이 나면은 그 친구는 개회향이랍니다. 사냥가로 우산살 모양으로 꽃이 피는데요. 제가 석평산 정상부에서 봤습니다. 이 친구는 쌍화탕 냄새, 근데 그 개회향은 미나리 향이 납니다. 그래서 고본은 쌍화탕 냄새가 나고 개회향은 미나리 냄새가 나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께 쌍화탕 냄새가 나는, 예, 고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에서 이렇게 많이 심죠. 그죠? 네, 많이 심는데요. 이렇게 꽃이 이런 형태면은 설상화가 있고 통상화가 있으면 이제 국화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과 중에서 종이 가장 많은 거는 이제 국화과죠. 국화과. 그죠? 외래식물, 재배식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벌개미치죠. 벌개미치. 그죠? 이렇게 산 경사면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좀 단단하게 내리면은 흙이 내리지 말라고, 예, 많이 심는데요. 요거, 예, 꽃이 좀 큰 편이죠. 그죠? 예, 국화과는 다 잎이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 예, 여러분께 요즘 지금 꽃 피기 시작하는 예쁜, 예, 벌개미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도라지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그죠? 저는 도라지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정겹더라고요. 예, 도라지 뿌리도 좋아하지만은 꽃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암술머리가 딱 잘 갈라진 게 보입니다. 예, 여러분께, 도라지꽃, 요거 보니까 옛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예, 백도라지는 아니네요. 그죠? 예, 예쁜, 예, 도라지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꽃봉오리 참 예쁘죠? 그죠? 이렇게. 네, 도라지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꽃은, 예, 절구대입니다.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고, 요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 꽃이 나중에 피면 너무 예쁘죠. 그죠? 이쪽에도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요. 예, 여러분께,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꽃이 나중에 예쁘게 피는, 예, 절구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와 위에 꼬리풀처럼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죠? 키는 큽니다. 1m 이상인데요. 잎은, 보면은 한 5장 정도 이렇게 돌려나기죠. 그죠? 돌려나기인데요. 이게 이름은 냉초입니다. 냉초. 여기 아싸 호랑나비가 날아왔습니다. 여기 냉초로 되어 있죠. 그죠? 중부 이북에 분포하는 열애자리 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께 키가 큰, 예, 잎이 한 5장 정도로 돌려나는 냉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노란색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나무예요. 나무. 풀은 아니에요. 잎은 이렇게 복엽이죠. 복엽. 3개 내지 한 5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이거는 함경도, 여기 있는데, 함경도 고산지대 암석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께 꽃이 노란색으로 요즘 예쁘게 피는, 예, 국립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잎은 복엽, 예, 물사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지금 꽃이 있습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참 골무꽃인데요. 열매가 여기 아래쪽에 열매가 지금 있나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 그 바느질 할 때 손에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 골무를 닮았다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있네, 그죠? 여기 열매가 골무를 닮았다서 골무꽃인데, 이거는 바닷가 쪽에서 자라는 참 골무꽃입니다. 골무꽃도 한 뭐 10여 종 이상이 되던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친구는 바닷가에서 분포하는 참 골무꽃입니다. 골무꽃은 뭐 이렇게 뭐 90도냐 아니면 위로 자라냐, 이렇게 경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데, 이 친구는 참 골무꽃입니다. 이 골무꽃도 이렇게 보면은 잎은 마주나기고 줄기는 사각 같아요. 그래서 이 꿀풀가로 바닷가에서 자란답니다. 참 골무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그 물레방아 도는 것처럼 생기기도 하고 바람개비처럼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물레나물이죠, 물레나물. 줄기는 사각이고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이거는 밝은 점이 있거든요. 사실 땡겨보면 잎에 꽃이 없을 때는 명점으로 구분하는데요. 이거 물레나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하얀색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꽃은 이렇게 좀 땡겨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바깥에 설상화가 있고 안에 이제 통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국화가죠, 그죠? 잎을 보면은 슬금슬금 톱질하세요. 톱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름이 톱풀인데요. 이름표를 보니까 개톱풀로 되어 있어요. 개시란 것은 바닷가 쪽에서 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가 바닷가에서 자라는 톱풀이랍니다. 톱풀하고 개톱풀까지 제가 정확하게 동정은 지금 현재는 못하는데,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 개톱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원에서 심는 서양 톱풀도 있죠, 그죠? 그거는 여기 잎이 조금 틀려요. 이거랑 이 친구랑은 좀 틀려요, 그죠? 톱 보세요, 그죠? 아주 날카롭네, 그죠? 개톱풀이었습니다. 와, 이 앞에 꽃이 너무 예쁘죠, 그죠?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하트 모양이에요, 그죠? 잎도 이렇게 그 석주가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인데요. 이거 동자꽃이죠, 그죠? 동자에 슬픈 전설이 있는 여러분께 동자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꽃이 꽤 큽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우리나라 그 자생식물은 아닌데 여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모나르다 베르가모 돼 있죠, 그죠? 꽃이 예뻐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앞에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죠? 저 처음에 이거 저기 벌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벌새가 아니고 그 뭐죠? 그 나방이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저기 이거 보고 벌새인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께 모나르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도 지금 꽃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그 배암차지기 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배암차지기 꽃 비슷한데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마주나기, 그죠? 이렇게 마주나기고,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단삼입니다, 단삼. 뿌리를 약용을 하죠, 그죠? 인삼 뿌리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고 약용으로 해서 심는 단삼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잎은 이렇게 삼출엽 같네요, 삼출엽으로 마주나기 같아요. 단삼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영화자입니다. 이렇게. 이 잎이 나물로 많이 먹죠,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긴데요. 이렇게 잎을 하나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초롱꽃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유액이 나오는데요. 요거 나물로도 많이 먹지만 초롱꽃 꽃은 이렇게 핍니다. 여러분께 암술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여러분께 나물로 맛있는 영화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길 걷다 보니까 꽃대가 하나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있어요, 그죠? 저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바로 천마입니다, 천마. 천마는 약재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약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 다 그냥 키가 버립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잘 살아남았는데요. 이 천마는 과 자체가 난초가입니다. 왜 난초가인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난초가입니다. 여러분께 귀한 난초가의 천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마도 보고 너무 기쁘네요. 이 앞에 그 잎 겨드랑이에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폈죠, 그죠? 이런 꽃들은 다 콩가위 식물이죠.
잎은 이렇게 네 쌍 정도 되는데요. 잎 아래쪽에 이렇게 잎 아래쪽에 있는 부속질을 보고 타겹이라고 하잖아요. 타겹 또는 턱잎이라고 하는데 타겹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네, 광릉갈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콩가의 식물 잎이 복엽인 예쁜 네, 광릉갈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꽃이 지금 정단부에 지금 거의 조금 남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아래쪽으로 열매가 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꽃이 있고 아래쪽으로 지금 열매가 있는데 이게 지나가면 나중에 막 옷 같은 데가 달라붙죠. 그죠? 잎은 이렇게 마주닥입니다. 마주닥이 줄기는 사각인데요. 예, 파리풀입니다. 파리풀. 얼핏 보면 뭐 꿀풀가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파리풀가예요. 거의 줄기는 사각, 잎은 마주닥이면 파리풀, 꿀풀가가 많은데 이 친구는 파리풀가예요. 예, 이름이 파리풀이더란 이유는 뿌리를 이렇게 찧어가지고 종이 같은 데 이제 먹인 후에 그걸로 파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뭐 책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께 뿌리를 찧어서 종이에 먹여가지고 파리를 잡았던 예, 파리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 자체도 이쁜 마주나기 죽이는 사각이지만 예, 파리풀가랍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은 네,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걸 꽃자를 잘 당겨 보면은 사실 가시가 샘털이 있습니다. 샘털이 있어서 샘털 좀 보이긴 하시나요? 네, 이건데요. 잎은 이렇게 창모양으로 된 창향이죠. 창향 그죠? 이렇게 창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시엽기입니다. 가시엽기. 엽기가 요즘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여러분께 잎이 창모양이면서 꽃자루에 샘털이 있는 예, 가시엽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엽기는 우리나라에 한 30여 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일단은 잎이 이렇게 복엽이죠. 그죠? 복엽입니다. 그죠?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복엽이면 예, 큰 자가 붙습니다. 큰 자. 큰 도둑놈의 갈고리입니다. 예, 도둑놈의 갈고리, 그 다음에 애기 도둑놈의 갈고리, 개 도둑놈의 갈고리는 잎이 이렇게 삼출엽인데 이 친구는 복엽이에요. 이름도 참 되게 웃기죠. 그죠? 도둑놈의 갈고리가 뭐예요. 그죠? 예, 여기 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꽃봉오리 상태네요. 이렇게. 예. 나중에 이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가 이제 맺게 되면은 열매가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요런 선글라스가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잎은 예, 복엽이어서 예, 큰 도둑놈의 갈고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제가 본 거는 뭐 도둑놈의 갈고리는 잎이 이렇게 삼출엽인데 그 다음에 애기 도둑놈의 갈고리, 개 도둑놈의 갈고리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거의 큰 도둑이네요. 큰 도둑. 예, 큰 도둑놈의 갈고리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네, 꽁의 다리 아제비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매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그죠? 어쩌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나 봐요. 그죠? 잎은 얼핏 보면 뭐 작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좀 깊은 산에서 볼 수 있는 꽁의 다리 아제비입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 녹색인데 이렇게 바뀝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열매가 동글동글 예, 꽁의 다리 아제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쪽에 페랭이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근데 잎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석주가루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인데요. 페랭이 꽃인데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갯바위 페랭이 꽃인데 2017년 국립수목원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울진 지역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갯바에서 자라는 페랭이 꽃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울진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지금 꽃이 좀 지고 있고 네. 잎이 좀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 갯바위 페랭이 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장마철이어서 꿉꿉했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국립수목원 왔는데요. 여러분께 이런 샘물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육림호 옆에 있는 샘물인데 지금 이끼도 너무 잘 자라고 물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들리시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앉아가지고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풍경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런 거 한 10초 정도 듣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